오늘은 아베 역사 전쟁의 진앙을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베 역사 왜곡의 뿌리, 역사 교육 의원 모임과 일본 회의라는 두 가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게 새영모라는 단체인데요. 그 새영모를 지원한 의원단체 모임이 바로 역사교육 의원 모임인데요. 이 역사교육 의원 모임을 아베가 과거에 주도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임은 바로 일본 회의입니다. 이 일본 회의도 역시 관련된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베 역사 왜곡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합니다. 다신교를 믿는 국민들인데요. 또한 일본은 사무라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시면은 사무라이나 쇼군의 어떤 갑옷이 전시된 그런 장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사 계급은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존재죠. 무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싸움이 많았다는 거죠. 전쟁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신사, 대표적인 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죠. 야스쿠니 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난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246만 6천여 명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246만 6천여 명 중에 도조 히데키로 상징되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같은 인접국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는 2006년에 1차 내각을 구성됐죠. 그 다음에 집권에 실패한 뒤에 다시 2012년에 2차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아베 총리는 2차 내각 당시에 2013년 8월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쇼인의 신사를 바로 전격 참배하게 됩니다. 쇼인, 정한론, 그 다음에 대동강 공영론을 주창했었죠. 일본의 극우 정치인 또 군인들에게 아주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그해 12월에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됩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배한 이후에 약 7년 만입니다. 그에 앞서 1985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나카소네의 신사 참배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역시 아베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카소네는 친한파이자 구구파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두 얼굴의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83년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현안이던 경협차관 지원을 결정을 했죠. 반면에 85년 8월 15일 총리로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를 해서 일본 정치인들과 총리들이 신사를 참배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그런 정치인입니다. 또한 나카소네가 쓴 21세기 일본의 국가 전략, 이 책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교과서 같은 이런 책인데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일본의 정체성을 강화하자라는 일본 극우파의 염원을 담은 지침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카소네 내각이 들어선 1982년은 동북아 역사 전쟁의 분기점이 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개인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82년에 당시 총리직 대결에서 아베의 아버지죠. 아베 신타로가 나카소네한테 패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외무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신따로가 출근하는 길에 아베를 불러서 자신의 그 장인인 기씨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한테 내 비서관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아베 나이가 28이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82년 나카소네 내각이었죠. 그래서 아베가 그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입문했던 1982년 이 해가 바로 제1차 교과서 파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당시 6월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문무성이 출판사에 아주 부당하게 왜곡해서 교과서를 수정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가 됨으로써 당시 외교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략이란 표현은 진출, 3.1운동을 3.1 폭동 이렇게 왜곡한 거죠. 당연히 한국과 중국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진보적 혹은 양심 세력들도 역사 왜곡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8월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11월 검정 기준에 큰 현대사 기술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의견을 배려한다라는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1차 교과서 파동이 일단락됩니다. 그러니까 미야자와 담화를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준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요. 즉 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학습 지도 요령, 그 다음에 주변국 입장을 배려한다는 근린제국 조항, 이 두 가지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이 바로 지난 30년 동안 한일 역사 갈등의 어떤 안전판 구실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두 가지의 조항을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구구 세력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새영모라는 단체입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든 모임의 줄임말인데요. 끊임없이 외국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 파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4년 1월 28일 문부과학성이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즉 중국명 나고이다오죠. 열도를 우리나라, 즉 일본이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것은 앞서 보았던 근린제국 조항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일본의 과거사 관련 3대 담화라고 하죠.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아까 봤었죠. 네, 바로 미야자와 담화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미야자와 담화를 해체한 것이죠. 네. 그런데 아베는 실제 2012년 10월 당시 이미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이 예고했던 대로 자신의 어떤 신념을 실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방금 보았듯이 그 새영모라고 있었죠. 바로 이 아베는 새영모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을 발기했습니다. 절친이었던 나카가와 쇼이치와 아소다로 등과 함께 새영모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1997년 자민당 소장파 의원 87명이 모여서 바로 역사교육 의원 모임을 바로 결성하게 됩니다. 계기는 바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기로 해서 1996년에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들어가면서부터 위기감을 가진 극우 의원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바로 의원 모임을 만든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주 1회 스터디 모임을 하고 고노 요웨이 전 관방장관과 그 다음에 고노담화 작성에 관여한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경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스터디 모임의 결과를 책으로 바로 묶어냅니다. 97년 12월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의문, 젊은 국회의원에 의한 역사 교과서 문제의 총괄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을 펴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이 책이죠. 바로 이 역사연구위원 모임, 이 책을 낸 모임은 정치가로서 아베의 출발점이자 소위 그 아베 사단을 형성하는 정치적 기반이 됩니다. 앞서 보았던 나카가와 쇼이치, 아소 다로와 함께 자민당의 역사 검토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익적 사관을 정립하고 전쟁범죄 역사의 정당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개헌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길을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베의 역사관을 형성한 또 다른 축이 바로 일본회의라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우파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그 다음에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결성된 일본회의는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약 4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우익의 총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회의는 아름다운 일본의 재건과 자부심 있는 나라 만들기라는 설립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아베 총리 2기 내각부터 이 구호를 내걸었는데, 근데 사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천황을 국가 원수로 복귀시키고 전쟁 국가의 개인의 권리를 제약시킨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 회귀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아름다운 나라와 자부심 있는 나라를 내걸었습니다마는 일본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학적인 역사관의 제1적이라는 거죠. 종군 위안부라는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나라, 자부심 있는 나라하고는 서로 대척점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관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일본회의라는 그 우익 단체를 파헤친 교도통신 다큐 작가 아오키 요사무가 쓴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소개했었죠. 일본회의의 그 목표를 한마디로 국수주의적이고 역사수정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가장 열성을 다해서 중시해온 주제가 바로 천황제의 수호와 그 숭배, 전후체제의 타파,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애국적인 교육의 추진, 외국인 차별정책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가족관, 영토 문제의 적극적 제기와 자학적 역사관의 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회의 산하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간담회의 특별 고문입니다. 아베하고 일본 회의의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한 아베 총리는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도 속해 있습니다. 또한 아베는 앞서 보았듯이 역사교육 의원 모임의 현재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관련 단체를 통해서 바로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베의 그릇된 역사관의 뿌리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의원 모임들이 발족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은 바로 90년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그 다음에 함께 진행된 일본 사회의 보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현상은 바로 일본의 세습 정치입니다. 일본의 그 세습 정치와 관련된 사이트, 파헤친 사이트인데요. 이제 아베 총리가 소개가 돼 있죠. 가게가 또 있습니다. 일본의 세습 정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의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세습 정치인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세습 정치와 관련된 이런 걸 제시한 이유는 바로 아베의 친구들이 바로 대부분 다 세습 정치 가문들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유유상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금묵 자흑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아베의 절친들을 보면은 다 유유상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소다로죠. 아소다로는 그 망은 제족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희롱은 죄가 아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이런 망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바로 있습니다. 아베의 절친이었던 나카가와 전 재무상이죠. 2009년에 바로 급사를 했는데 이 나카가와도 역시 세습 정치인 가문입니다. 부친이 바로 이분이죠. 나카가와 이치로 이분은 농업상을 지냈습니다. 자민당에서 아소다로와 나카가와 굉장히 친한 관계죠. 바로 아베의 주위에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 의원 모임, 그 다음에 일본 회의 두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일본의 어떤 극우적인 어떤 성향을 정책으로 지금 구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